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제1차관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가 마련한 무인이동체 기술 핵심과 성장 10개년 로드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이동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드론이나 자동차 같이 스스로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육해공을 망라하는 이동수단입니다. 무인이동체는 연평균 16%씩 성장하는 미래 유망 분야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든 기술들이 집약되는 분야이며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2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자율주행차는 글로벌 IT 기업 간의 승자 독식 게임이 치열하고 드론은 이미 서비스 영역까지 시장이 확대되고 파트너십 등 다양한 행태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 출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국내는 아직 영세한 중소벤처기업이 대부분이고 원천 기술력도 선진국 세계 최고 수준에 대비해서 60% 수준이고 시장 점유율도 3%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튼튼한 제조 기반과 세계 최고의 ICT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 시작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에 노력한다면 무인이동체 분야에서도 충분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포드의 T 자동차가 100년 전인 1900년대 초에 이미 상용화되었으나 자동차 기술 개발은 2017년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인이동체의 기술 핵심 또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로드맵은 2015년에 발표한 무인이동체 전략과 작년에 수립된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을 세밀히 실천하고 기술과 제품으로 구현하는 차세대 무인이동체에 대한 상세하고 풀스케일의 종합기술개발 설계도입니다. 무인이동체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정책을 잠깐 돌이켜보면 2년 전인 2015년에는 무인이동체라는 용어와 우리 한국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국내에 소개하였고 작년에는 향후 5년간의 기락적인 기술 혁신 방향 제시와 함께 드론과 같은 소형 무인기의 단기 기술 개발을 부분적으로 착수하였고 주파수 배분이나 규제 해소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정책 발표와 함께 드론을 통한 우편물 배달이라든지 자율차 시승 등의 행사도 있었지만 국내 연구 개발은 현재까지 개인이나 소규모 팀 단위로 추진되고 있고 또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한국의 무인동체 준비 상황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로드맵은 차세대 무인동체의 모든 분야에 걸쳐 풀스케일의 기술 개발이 본격 착수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한 동 로드맵은 지난달 발표된 대통령 주재 핵심 성장 전략과 관계부처 합동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무인이동체 분야에서 구체화하는 무인이동체 분야의 핵심 성장 일정표이기도 합니다. 만약 본 로드맵의 일정대로 투자와 기술 개발이 진행된다면 2024년에는 사람이 타는 드론, 2029년에는 분리와 합체가 가능한 육상 및 공중 양용 이동체 제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로드맵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있는 차세대 무인이동체 개발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무인이동체 기술들의 목록과 그 기술 개발 일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로드맵 실천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내년에는 120억 원 규모의 무인이동체 핵심 기술 개발 R&D를 우선 착수하고 이와 동시에 총 5,500억 원 규모의 풀계획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및 2019년도 이후의 예산 확보 그리고 10개 정도의 중대형급 무인이동체 연구사업단 출범을 통해 무인이동체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과 육성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보도자료도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육해공 모든 종류의 무인이동체는 탐지 및 인식, 통신과 같은 그런 기능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6대 분야의 공통 핵심 기능 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분야별 정부 R&D 투자라든지 국내의 논문과 특허 동향, 기술 수준 조사 결과, 시장 및 산업 동향 등을 종합 분석해서 필요한 세부 기술들을 선별하였고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습니다. 육해공 무인이동체 간 통합적 접근으로 유사 중복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단기간 내 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6대 공통 핵심 기능 기술 개발과 더불어 차세대 무인이동체의 활용 용도별로 필요한 특화 기술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6대 공통 핵심 기능 기술과 각각 결합함으로써 향후 무인이동체 시장에서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5대 용도별 플랫폼도 함께 개발하겠습니다. 각각의 용도를 충족하기 위해 특화 기술을 선별하고 개발 일정을 수립하는 등 플랫폼별 R&D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대 공통 핵심 기능 기술과 5대 활용 용도별 플랫폼을 토대로 시장에 출시되고 소비자가 최종 소비하게 될 특정 무인이동체 제품 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시험 장치에 가상 시뮬레이터를 결합하여 신기술 검증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테스트 베드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기술 개발 진행 사항을 실시간 안내하고 실증과 시범 사업을 확대해서 기술과 사업과 매칭을 활성화하겠습니다. 6대 공통 핵심 기능 기술 확보, 활용 용도별 5대 플랫폼 구축, 제품화 촉진, 활용 추진을 통해서 자율차나 드론과 같은 기존 무인이동체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차세대 시장을 선도할 신개념의 무인이동체 출시가 가능토록 기술적인 기반을 확보하여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기정통부는 무인이동체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 말까지 세계 6위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28,000명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세계 3위의 기술 경쟁력, 세계시장 점유율 10%, 신규 일자리 9만 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또 국민이 체감하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관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는요, 지금부터 김정원 기초원천연구정책관께서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인이동체 보면은 육해공을 망라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보면 자율주행차하고 드론, 북하고 공 쪽에 주로 집중돼 있고요. 네. 해양 쪽은 많지가 않네요. 네, 그래도 뭐 무인 함정, 무인 잠수정, 무인 잠수정이 네, 네. 있긴 한데 지금도 심해 작업하는 잠수정 같은 경우에 무인이지 사람 들어가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네. 새로운 게 좀 눈에 안 띄고 그러는데 해양 쪽은 어떻게 무인 이동체 개발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네네. 2015년도에 기술 영향 평가, 장기 평가 항목으로 무인 이동체가 들어갔었는데, 네. 그때 지적됐던 사항들, 뭐 우려됐던 문제들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걸 그 당시에는 이제 차세대 이제 무인 이동체 혁신 성장 그때 이제 로드맵 만들 때 포함시키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내용이 포함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기술 영향 평가 결과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지 네. 그것도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먼저 그 이제 그 해양 쪽에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그 정부에서 추진한 그 R&D를 보니까 현재까지는 공중이 제일 많아요. 공중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육상, 소위 말하는 자율차 이쪽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해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해양 부분이 상대적으로 현재까지는 좀 기술 개발이 미진했다. 그거는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동권에 대해서는 저희의 R&D는 기본적으로 육해공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 육해공 모든 자율 이동체가 같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을 기반으로 각 영역이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그 개발 기술, 응용 기술을 만들 수 있게 하자는 게 저희 취지고요. 아마 이런 구체적인 저희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이거를 받아서 해양수산부나 관련 기업들이 거기에 맞는 뭐 무인 선박이라든가 또 뭐 무인 함정 또 잠수함 이런 것들의 개발이 좀 더 가시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그 조성업체가 그 무인 잠수정이나 무인 선박에 대해서 지금도 어느 정도 그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의 R&D는 그 소위 말하는 개체, 그러니까 드론, 자율 자동차, 무인 선박 이런 식으로 어떤 아이템별로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사실상 그 핵심 기술에 있어서 공통적인 영역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낭비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낭비라기보다는 중복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중복적인 부분을 좀 대부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공통으로 수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R&D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번에 이제 이 10개년 로드맵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육해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부나 국토부나 해양수산부 이런 쪽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공통적인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개발을 함으로써 각 부처 간의 R&D를 좀 더 효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예, 김연아 차장님. 네. 그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무인 이동체에서 3위 정도의 뭐 기술 강국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저희 나라 기술 순위나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무인 이동체 관련 로드맵이 이제 공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정보 출연연 중심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들하고 협업 프로젝트로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각 기업들도 이미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아까 그 보도자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 국내 그 원천 기술 수준은 한 선진국 대비 60%, 그다음에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한 2.7%로 보고 있고요. 기술 수준의 이제 그 설계나 조립, 양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걸 포함할 경우에는 한 83% 정도 수준이 됩니다. 몇 위 정도는 10위?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네. 기업들도 뭐 현대차도 하죠. 자율주행차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네네. 각 기업들이 지금 뭐 각각 개발 R&D를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하는 거는 공통 핵심 기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상용 기술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솔직히 뭐가 다른 거고 네. 이게 다 출연연에서만 직접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정부하고 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TRL이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기초과학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그 상용화된 제품에 이르기까지 이제 TRL 그 순서가 있는데 저희는 주로 TRL 1부터 6까지 그러니까 제품화 이전에 아주 기초 단계의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대학이나 출연연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도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공모 형태로 이제 그 추진을 할 거고요. 그래서 딱히 뭐 이거를 출연연 위주로 간다 뭐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기초 연구를 다 그렇게 산학연 다 이제 뭐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로 이제 개발 응용 단계의 R&D죠. 그래서 그건 이제 실제 제품과 연결되는. 그래서 저희는 그거보다 훨씬 밑단의 그 기초 연구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예. 안녕하세요. KTV 곽동아 기자입니다. 저 첫 번째 보도자료에서 보면은 시장 규모가 연평균 16% 증가한다 돼 있는데 이게 뭐 근거가 어떻게 해서 그 17년부터 이렇게 30년까지 연평균 16%씩 증가한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게 전체 무인 이동체 시장 규모인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점유할 수 있다는 건지 그리고 이 17년부터 30년 기간 동안에 이번 로드맵을 반영했을 때 연평균 16%라는 건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그 저희가 그 13년부터 16년 그러니까 경험치로 놓고 보니까 한 2.2배 정도 저희가 이제 많이 그 투자를 했어요. R&D를 투자를 했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약간 좀 뭐라 할까 이게 물론 저희가 계산한 그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있지만 좀 공격적인 목표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 우리가 이렇게 R&D를 투자를 하면은 10년간 그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그만큼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희가 그 선진국의 기술 수준 대비 우리 기술 수준이 몇 %라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2030년쯤 되면은 약 한 99% 그러니까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제 전제를 갖고 이제 시장을 추산해 보니까 그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 목표를 좀 공격적으로 책정할 만하다.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뭐 이거를 근거로 뭐 구체적인 공식이 뭐냐 이제 물어보시면은 여러 가지 전제가 붙죠 조건이.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하는 투자 저기 금액 수준만큼을 계속 투입한다는 그런 말씀을 아니죠. 그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투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3년 동안은 이제 2.2배가 늘었어요. 2014년 대비 2016년이.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로드맵에 맞춰서
그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예타를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받아서 할 건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예타 규모는 10년간 약 한 5,500억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준영 기자님. 예. 네, 전자신문 송준영 기자입니다. 저 일정에 대한 디테일 좀 궁금한데요. 일정이요? 예, 네. 지금 10개 사업단 정도 사업단 꾸리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사업단 꾸려질 걸로 예상하시는지, 그다음에 이게 그 10년 동안의 R&D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그 가까운 몇 년 뒤에 상용화 될 걸로 업계에선 예상을 하는데, 네. 10년 뒤면 2028년인데 네. 그때는 이미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되고 나서 몇 년이 흐른 뒤거든요. 네. 거기에서 오는 간극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설명하실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개발하는 거는 응용 기술하고 개발 기술이 아니에요. 아주 기초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애물을 인지하는 기술이 지금은 뭐 라이다나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뭐 이런 걸 갖고 이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발전할 수 있어요, 앞으로. 제가 이걸 왜 예. 여쭤보냐면, 예를 들어서 그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차를 도로에 다니는 걸 만든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은 그때 원천 기술이 없으면 결국 해외 기술 그렇습니다. 네. 이용해야 될 텐데, 네. 그때 이미 선점 효과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네. 그때 10년 후에 우리가 개발한 그 원천 기술로 네. 그 선점 효과를 다시 뒤집을 수 있다고. 저는 기술은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을 놓고도 지금은 딥러닝이 세계 최고의 기술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문가들은 딥러닝이 오래 못 갈 거라고 다 예상을 해요. 그걸 뛰어넘는 차세대 추론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우리가 더 연구 개발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저전력으로, 저소규모로,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장애물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술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2020년에 상용화될 자율차에 들어갈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예. 네. 안 켜졌어요. 어떻게 보면 정리라고 볼 수 있을 건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제가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게 무인 이동체 원천 기술의 국산화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네. 이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으로 봐도 되는 거죠. 무인 이동체 기술의 국산화, 원천 기술의 국산화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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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고 이게 그러면 전에 비해서 얼마큼 커진 건지 뭐 이런 것도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뭐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이 또 있다면. 잠시만요. 세계 시장 규모를 얘기한 거고요. 그 틸그룹하고 유럽 컨설팅 그 컨설팅 회사 거를 저희가 적용을 해가지고 만든 추정치입니다. 예. 아까 질문드린 것 중에 10개 사업단 언제 어떻게 구성하실지. 사업단은 기본적으로 예타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사업이 구체화가 되면은 그걸 시행하는 이제 그 단계에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겠죠. 예타를 저희가 이제 내년에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로드맵에 맞춰서. 그러면은 19년, 빠르면 19년도부터 예산이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원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20억 정도 추진이 되는 거고요. 그럼 내년도는 이미 예타랑 상관없이 확보된 예산이에요? 예타는 안 했던 건 했어요? 예. 그거는 예타로 확보한 건 아니고요. 저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확보된 돈이니까 어떤 사업 하실지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저 사업 단장님이
네, 저희가 저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무인이동사업단장 강원구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소형 그 드론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 차세대 부품들을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3D 카메라하고 라이다를 결합한 그 탐지 센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디지털 맵 기반의 항법 기술들, 슬램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을 드론에 장착하기 위해서 경량화 기술, 그 다음에 그 드론을 저희가 이제 엔티 드론이라고 그래서 드론을 막기 위한 제머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배터리 부분들 경량화 시켜서 드론의 시간들을 좀 늘려주는 이런 지금 저희가 3년 동안은 사실은 이제 현재 우리 그 원천 기술들 중에서 대학이나 출연연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무인이동체에 결합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부품화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공공 수요 기반으로 소형 무인기 드론을 개발을 해서 혁신 우수 제품 조달과 연계하는 이런 소형 무인기 개발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조금 시간 또 질문 더 혹시 하실 분? 예.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하신 게 개발에 직접 쓰이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 원천하고 기반 기술을 기초기술 얘기하시는데요. 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네. 무인이동체가 아니라 그냥 ICT 기반의 어떤 그런 관련 기초 기술들을 모아서 무인이동체라는 카테고리로 그냥 모아놓고 로드맵이라고 발표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닙니다. 여기 ICT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ICT 예. 기반 기술 포함해가지고 각종 기초 기술들을 그냥 무인이동체라는 이름으로 로드맵으로 묶어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건 이제 보시기 나름인데 저희가 하는 거는 무인 이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저희가 다 뽑아서 여기서 이제 묶어서 로드맵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무인 이동 기술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했고요. 그분들이 요런 기술들이 앞으로 반드시 확보돼야 할 기술이다라는 걸 선정을 했고, 그럼 그 기술을 어떤 순서대로 우리가 개발할 것이냐, 거기에 맞춰서 로드맵이 개발된 겁니다. 물론 여기에 IT 기술도 있고 이동체 기술도 있고 저전력 이런 에너지 소재 기술도 있고 다 포함됩니다. 네. 네. 간단한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이번 계획의 핵심은 무인 이동체 원천 기술의 국산화라고 하셨는데, 그럼 현재 있는 이 기업들이 개발하는 거 활용 기술들은 원천 기술이 없다거나 적다는 의미를 드리는데, 제 취지는 뭐냐면은 이게 완료가 되면 수익 대체 효과는 얼마나 있는 건지 그러면은. 그것까지는 계산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부품을, 핵심 부품을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건 사실이에요. 뭐 라이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그건 확실한데,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느냐,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활용되는 기술에서 외국 기술의 비중이나 이런 거 얼마인가? 그거는 다 다르겠죠. 뭐 자율차의 경우나 드론의 경우나. 자율차의 경우 해외 기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시나요? 저희가 사실은 자율차를 대상으로 조사하지 않고요. 드론에 대해서는 국내 완제품 개발 업체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핵심 부품에 대해서 이제 국산화 비율을 조사한 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슬프게도 저희가 사실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중국제 제품들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시간상 혹시 하나만 더 받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예. 네. 네, 이걸 자료를 다 나눠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깔아드린 자료 중에 요약본이 있는데 거기 제일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향후 10년간 어떤 기술을 어떤 스케줄대로 제공하겠다는 표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너무 길고요.
한번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필요하신 질문들은 여기 단장님도 나오셨으니까 브리핑 이후에 단장님하고 이렇게 질문 주고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질문에. 그럼 시간상 다음 브리핑으로 진행하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